오늘은 삼국지 43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사마이의 공소년 토벌 사건을 통해 본 위명제 조예와 사마이의 끈끈한 신뢰관계 이야기야, 삼국지 각국의 개원 기록을 통해 해석해본 세 나라의 국력 변화, 그리고 조예의 죽음에 따른 새로운 황제 조방의 등극과 그 황제 조방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 출신지 불명의 양자라는 점으로 인해 발생한 위나라 내부적 혼란이 있었고, 그 틈을 타 외부에서도 위나라를 열심히 두들겨 패고자 하는 위협이 가득했으며 그게 무려 10년이나 지속되었다는 이야기, 대략적인 흐름까지 언급하고 마무리했었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나라가 10년 동안 내외부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때는 바야흐로 239년 경초 3년 연희 2년 저고 2년, 조예가 죽고 조방이 즉위하던 그 시기, 당초 조예의 유언대로라면 탁고 대신이었던 조상과 사마의가 위나라의 차세대를 이끄는 두 축으로 자리해 총나라와 오나라의 침입을 막고 또 내실을 다져야 했습니다. 때문에 조정에서는 조상에게 대장군의 자리를 내려 대장군 도독중외 제군사 녹상서사를 겸임하게 하고, 사마의에게는 시중 도독중외 제군 녹상서사의 자리를 주어서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조예가 생각했던 대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최고 권한을 가졌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조상의 욕심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사마이는 아무리 대신이라도 외부인이고 조상은 일가친척인 조씨이고 심지어 그 유명한 대장군 조진의 아들이라 그랬는지 이 당시에 실질적인 권한으로도 사마이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우선권을 잡고 싶었던 조상은 사마이를 슬금슬금 밀어낼 궁리를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무엇인고 하니 사마이를 자신의 상관 자리에 올리는 겁니다. 잉? 사마이를 밀어내려고 하는데 상관으로 올린대요.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앞서 말했듯 조상과 사마이는 둘 다 더 이상의 권한이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자리에 있었어요. 특히나 두 사람 모두가 겸직하고 있던 녹상서사의 자리는 최고 행정기관인 상서대를 관장하는 직책인지라 내 외부의 행정 절차와 결제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와 같은 자리였는데, 조상은 이 사마이를 녹상서사보다 더 높은 태부의 자리로 올리려는 수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실 이 태보는 약간 명예직이에요. 뭐랄까, 결제 라인에 있기는 한데 다 결정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었다더랍니다 하는 그런 최종 보고를 받는 그런 실무에서는 좀 동떨어진 자리인 셈이죠. 조상의 계책은 사마이를 자신의 상관으로 올림으로써 실질적인 힘을 가진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서류만 결제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1차적으로 다 발려를 때려서 사마이에게는 내가 원하는 서류만 올라가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ABCD의 서류가 결제를 받으러 왔을 때 둘 다 녹상서사의 자리에 있을 때는 조상의 마음에 안 드는 서류도 사마이의 마음에 들면 통과가 될 수 있지만, 조상만 녹상서사고 사마이가 태부면 조상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서류만 결제를 해서 태부한테 딱 갖다 주면 사마이의 입장에서는 조상 마음에 안 드는 서류는 애당초 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상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사마이를 더 승진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이를 알 리 없는 어리숙한 황제 조방은 이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조상의 권력 장악이 시작됩니다. 조상은 점점 조정을 자신의 친척과 주변 세력이 차지하게 하고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마이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따로 가지고 있던 자체적인 세력도 없었거니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초반 2-3년은 외부 세력의 침략, 특히나 계속되는 오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원정 전투를 떠나는 일에 집중합니다. 당시 사마이는 제갈량이 죽은 이후 중국 대륙 내 전술, 전략의 최강자로서 어마어마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진서선제기, 그러니까 사마의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함께 보면서 사마이가 오나라 침공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1년 정시 2년 여름 5월, 오나라 장수 전종이 작피 지역을 침범하고 주연, 손윤이 번성을 포위하고 제갈근,
보질이 조중 지역을 약탈하자 선제, 즉 사마이가 몸소 이를 토벌할 것을 청했다.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이르길 적은 멀리 와서 번성을 포위했으니 수고로운 터라 빠른 시일 내에 번성을 함락시킬 수 없을 테고 견고한 성 아래에서 꺾여 스스로 무너지는 형세가 될 것이니 의당 장기적인 책략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선제가 말했다. 변경의 성이 적의 침범을 받았는데 묘당에 편히 앉아 있구려. 변경이 시끄럽고 동요되면 민심이 혼란해질 것이니 이는 사직의 큰 근심거리요. 6월 그리하여 제군을 이끌고 남쪽을 정벌하니 황제의 수레가 진양문을 나와 전송했다. 선제는 남쪽 지방이 덥고 습기가 많아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경기병으로 싸움을 걸었으나 주연은 감히 출동하지 못했다. 이에 군사들을 쉬게 하고는 정예를 뽑고 선봉을 모집하며 호령을 분명히 해 반드시 공격하겠다는 태세를 보여주었다. 오군이 밤중에 달아나자 이를 추격해 삼주구에 이르렀고 만여 명을 참획하고 배, 군수물자를 거두고 돌아왔다. 천재가 시중상시를 보내 완에서 군의 노고를 위로했다. 자, 어떤 내용인가요? 수년간 오로지 외길 합비만을 공격하던 오나라가 합비를 더 이상 뚫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루트를 개척해보려고 했던 건지 합비 서쪽의 작피 지역을 통한 침공을 감행합니다. 특히나 주연이 이끄는 군대는 번성을 포위해 장기적인 압박을 통해 갇혀있는 위나라 군사들을 말려 죽이고 이를 취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듣도 보다 못한 전종, 주연, 손윤 그나마 좀 들어본 제갈근 정도가 군사를 이끌고 있던 오나라 입장에서 전국곳 최강자 사마이가 이를 토벌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도망갔다 하더라. 그리고 사마이는 이를 쫓아 10,000명을 죽이거나 잡고 군수물자를 얻었다더라 하는 이야기죠.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별다른 전투도 없이 사마이의 등장만으로도 이렇게나 오나라에 압박을 주고 전쟁을 이겼다는 건 당시 사마이가 가지고 있었던 입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만큼 사마이를 견제하던 조상이 느꼈을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 간접적으로 알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진서 선제기는 엄연히 진수의 정사 삼국지와는 다른 역사서로 특히나 선제기, 즉 진나라의 시초를 닦은 사마이에 대한 평가가 매우 후하고 또 과장되어 있는 점에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역사서이긴 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장되고 평가가 후하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앞서 함께 본 선제기의 대목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기록, 예를 들어서 정사 5주전, 즉 손권전이나 정사 5서 주의전의 기록에서도 사마이가 군사를 이끌고 대항하자 군대를 퇴각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만여 명이 죽었다거나 참액당했다라는 내용은 오직 진나라 역사서에서만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는 해요. 어찌되었건 사마이의 입지가 강력했고 오나라의 회심의 한 수였던 공격, 이른바 작피 전투가 사마이의 개인만으로 무산된 건 어느 쪽의 기록을 보아도 일관된 사실이므로 사마이라는 이름이 가졌던 무게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마이가 이렇게 외부로 돌면서 조상과의 대치를 피하자 조상의 입장에서도 당장 사마이가 조정 내부에 없을 뿐더러 번거롭고 힘든 일을 자처해서 하고 있으니까 따로 싸울 이유는 없죠. 그러나 언제까지나 적이 침입하는 것도 아니었고 계속 외부로만 돌아다닐 수도 없었던 사마이는 일단 조상의 칼끝을 피하기 위해서 병이 나서 몸이 안 좋다라는 핑계를 대며 점점 조상을 만나지 않았고 정치에서도 멀어지고자 합니다. 조상도 사마이가 먼저 피해버리니 사마이에게 정치적이나 행정적인 권한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사마이를 신경 쓰지 않게 되죠. 그리고 사마이 또한 별다른 마찰이 없게 되니 조상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상이 점점 사마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 나라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조상은 이미 사마이의 중재나 제지가 통하지 않는 상태까지 세력을 키워버렸고 더 이상 사마이의 눈치를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했듯 원래대로라면 조상의 책략으로 인해 사마이는 조상의 상위 결제자의 지위에 있고 조상이 원하는 내용의 문서들만 사마이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원하지 않는 문서가 올라가는 건 막혔다 하지만 조상의 마음에 드는 문서가 올라왔을 때 사마이가 반려를 때릴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긴 했단 거죠. 이해가 가세요? 조상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게 사마이의 마음에 안 들면 실행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제 조상이 사마이의 생각은 개나 주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모드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자, 애당초 권력 욕심을 내는 꼴을 봤을 때부터 사마이는 조상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 내 맘대로 하는 행동들이 성과나 좀 내주면 그나마 좀 그러려니 할 텐데 자꾸 내 맘대로 하는 조상의 행동들이 사고만 치고 국력만 깎아먹고 있었던 거죠. 245년 정시 6년 선대 황제 조예가 만든 중루중견영, 즉 수도 방위군을 없애고 자신의 동생인 조희의 군사에 포함시킨 건이나 246년 정시 7년 봄 오나라가 조중 지역을 공격했을 때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사마이가 세운 이주 계획을 무시했다가 약 10,000명의 희생자를 낸 건이라던가 247년 정시 8년 조방의 어머니이자 어린 황제를 대신해 정치적 실권자였던 태후를 영영궁으로 보내버리고 조정을 장악한 뒤 나라의 수많은 제도를 입맛에 맞게 고쳐버리는 등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문제를 일으켜온 행동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244년 정시 5년 촉한을 공격하겠다는 계획 아래 한중 땅의 낙곡 지역을 공격한 이른바 낙곡대전, 중국의 정식 명칭으로는 흥세지역, 즉 흥세산의 역 되시겠습니다. 당시 촉은 제갈량 사후 위연의 반란 등으로 혼란스럽고 인력 부족에 허덕이긴 했습니다만 제갈량의 뒤를 이은 장완의 선방으로 어느 정도 내부의 안정화가 마무리된 상태였고 심지어 북벌을 준비할 정도로 회복이 된 상태였어요. 물론 여러분은 이 북벌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완이 북벌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팠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촉한은 제갈량의 후임자인 장완과 그를 보좌하는 비의 그리고 군사적인 역량을 갖춘 강유의 활약 아래 안정화를 차근차근 이뤄가고 있었죠. 하지만 조상은 이러한 촉한의 내부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갈량 죽은 촉나라는 그냥 식은 죽 먹기로 점령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마이는 조상에게 한중은 지형이 험난해서 예전에 조조 때부터 여러 번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지금 쳐서 될 게 아니다. 라고 열심히 말려보았지만 조상이 사마이의 말을 들을 턱이 없었죠. 그저 공을 세워 스스로의 군사적 입지를 늘려보려는 생각에 갇힌 조상은 사마이의 만류를 무시하고 낙곡 지역을 지나 흥세산으로 진군해 갑니다. 자, 이 낙곡이 어디고 흥세산이 어디냐 하면 제갈량의 북벌이 진행되었던 오장원과 북원보다 조금 더 오른쪽, 그러니까 장안에서 한중으로 내려가는 산골짜기 중 동쪽 산길이에요. 이름부터 낙, 곡, 곡이잖아요. 골짜기, 곡, 길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게다가 제갈량의 북벌 때 이 낙곡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군사를 움직이기에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위나라 쪽에서 낙곡을 통해 산을 뚫고 한중으로 진군하게 되면 산골짜기를 뚫고 나왔는데 바로 흥세산이라는 산 아래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적과 마주하게 된다는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최악 중에서도 최악인 진군로인 곳이 바로 낙곡을 통한 진군이었어요. 그러나 그저 대장군 조진의 아들이라는 낙하산 인사를 통해 군권을 잡게 된 조상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군대는 많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거의 7만에서 10만으로 추정이 되는 대군을 이끌고 한중을 향해 진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상의 기세등등한 진군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위나라의 진군에 대항하는 촉나라의 장수가 꽤나 능력 있는 장수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장수, 이 인재난에 허덕이는 촉나라에서 그나마 좀 날린다고 하는 그 이름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왕평입니다. 가정에서 마속의 멍충이 짓을 말리는 데 실패하고 홀로 작은 군대를 이끌고 장압의 진군을 지연시켰던 그 왕평. 위헌의 반란 때 말 한마디로 위헌군을 흩어버린 그 왕평입니다. 왕평은 당시 위나라의 진군을 어떻게 막아내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회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이 모두 위나라 군대가 낙곡을 뚫고 나와 위나라군이 양평관까지 오면 우리가 자신 있는 지역이니 양평관을 거점으로 삼고 이를 막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혼자 아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양평관이 뚫려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진다. 차라리 낙곡의 골짜기부터 시작해 흥세산을 거점으로 해 좁은 길에서 적을 막으면 1,000명으로 그들을 지연시킬 수 있고 이 틈에 지원군을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계책을 세웁니다. 자, 그럼 이 왕평의 계책이 어떻게 적중하게 되었는지 당시 낙곡에서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정사의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이 싸움의 시작이자 위나라의 엑스맨 조상에 대한 기록인 정사 조상전부터 보겠습니다. 244년 정시 5년 조상이 서쪽으로 장안에 도착해 6에서 7만의 대군을 일으켜 낙곡을 따라 들어갔다. 그해 관중지역과 저족, 강족이 군수품을 대지 못해 소와 말, 노새와 나귀가 다수 죽었고 백성과 이민족이 도로에서 울부짖었다. 낙곡으로 들어가 수백 리를 행군했을 때 적이 산의 의지에 방비하자 진군할 수 없었다. 조상의 참군인 양위가 조상을 위해 형세를 설명하며 급히 철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장차 패하리라고 말했다. 등양과 양위가 조상의 면전에서 논쟁했는데 양위가 말했다. 등양과 이승이 장차 국가의 대사를 망치려 하니 죽여야 합니다. 조상이 이를 불쾌히 여겼으나 마침내 군을 이끌고 돌아왔다. 여기서는 크게 뭐가 적혀있진 않아요. 그저 낙곡으로 갔다가 물자 보급이 원활하지 않고 길이 좁으니 산에 의지해서 방어하는 적을 뚫지 못해 돌아갔다더라 정도만 볼 수 있죠. 물론 전쟁에서 물자 이동과 수송에서 중요한 소와 말, 나귀, 노새가 죽었다는 점과 백성들이 도로에서 울부짖었다는 점 에서 큰 피해를 입었을 상태를 유추할 순 있겠지만 이는 간접적인 정보일 뿐이죠. 자, 그럼 또 다른 기록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조상과 함께 출전한 장수 곽회에 대한 내용인 정사 곽회전입니다. 244년 정시 5년 촉을 토벌하자 곽회는 군사들을 지휘하여 선봉이 되었다. 곽회는 형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즉시 군사를 적지에서 탈출시켰기 때문에 크게 패하지는 않았다. 뭐라고 하고 있나요? 형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해 즉시 군사를 뺐기 때문에 크게 패하지 않았다. 이 말이 주는 뉘앙스를 아시겠나요? 곽회의 군사는 즉시 철군에 크게 패하지는 않았다. 그 말은 다른 군사들은 즉시 철군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패했다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 조상의 군에 맞서 싸운 총나라 장수 왕평전의 기록에서는 244년 연희 7년 봄 위나라의 대장군 조상이 복이 10여만을 거느리고 한중 일대로 향하였는데 그 선봉이 이미 낙곡에 있었다. 이때 한중을 지키는 병사는 3만이 되지 못하여 여러 장수들은 크게 놀랐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지금 힘이 부족한데 적을 막아야 하니 마땅히 한성과 낙성을 굳게 지키고 도적들을 만나면 깊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부현의 군대, 즉 증원하러 온 본대가 양평관을 좋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평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소. 중현에서 부현까지 가면 약 1000리요. 도적들이 만약 양평관을 얻는다면 곧 화가 되는 것이오. 이제 의당 유호군과 두참군을 먼저 보내어 흥세산을 점거하게 하고 나는 뒤에서 막을 터이니 만약 적이 군사를 나누어 황금곡으로 향하면 내가 1000명을 거느리고 내려가 그들을 맞서 싸우겠소. 그러는 사이에 부현의 군대가 도착할 것이니 이것이 계책의 으뜸이오 하였다. 오직 호군 유민만이 왕평과 더불어 뜻이 같아 왕평과 함께 곧바로 시행하였다. 부현의 여러 군대 및 대장군 비의가 성도로부터 서로 잇따라 도착하니 위나라 군사들은 퇴각하였는데 왕평이 본래 꾀한 것과 같이 되었다. 이때 등지가 동쪽에 있었고 마충이 남쪽에 있었으며 왕평은 북쪽 경계에 있었는데 모두 명성과 치적을 드러냈다. 뭐라고요? 등지와 마충과 왕평이 모두 명성과 치적을 드러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등지 아세요? 마충 아세요? 등지는 좀 아셔야 되긴 해요. 전에 나왔거든요. 손권이랑 유비랑 싸우다가 화해할 시점에 나왔던 그 외교관이 등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떠오르지도 않았을 등지와 맞춤 그리고 왕평이 모두 공적을 세웠다는 건 그만큼 총나라가 대승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죠. 이후에 이어지는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동관 오른편으로는 인적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적을 정도로 대패해 군사는커녕 백성조차 그곳에 없었다는 수준의 패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조상이 위나라의 국력을 깎아먹고 반성은커녕 매년 매달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니 조조를 도와 나라를 키운 사마이가 보기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그렇게 조씨를 어르고 달래가면서 나라를 키워놨더니 저거 별것도 아닌 게 죽은 아빠 백으로 간직 하나 잡더니 다 망쳐놓으려고 하네 싶었겠죠. 물론 그나마 위나라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당시 동천왕이 다스리던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초반에 밀리던 상황을 해결하고 244년 수도 환도성을 빼앗아 북동쪽의 적에게서의 위협을 제거했고, 또 한갑을 넘겨 당시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늙은 송건이 슬슬 죽을 때가 다가오자 그 아들들이 후계 싸움이 심각해져서 위나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점, 그리고 촉한이 위나라의 침공을 대파하긴 했으나 아직 혼자만의 힘으로 위나라를 침공하기엔 회복이 좀 부족했던 상황들이 혼란스러웠던 위나라가 조의 사망 이후인 239년으로부터 지금까지 당장 나라가 무너질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지지대가 되어주었지만, 사마이는 더 이상 이대로 조상하고 싶은 대로 하길 놔두면 나라가 곧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대한 마찰을 피하고 몸을 낮추고 있던 사마이가 슬슬 일어납니다. 그렇게 249년 가평 원년 연희 12년 저고 12년 조의 사망으로부터 약 10여 년이 흐른 그 시점에 사마이의 반격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마이는 과연 조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대항하려는 걸까요? 이미 권력을 잡은 조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마이와 조상이 싸우는 동안 오나라와 총나라는 그저 회복과 후계 싸움만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삼국지 43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